한인을 비롯한 시니어들을 타겟으로 한 사기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사기 예방법을 교육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코네디슨이 당초 11에서 13% 수준이었던 요금 인상안을 대폭 축소한 새로운 3년 계획을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뉴욕시에서 권총휴대 허가 신청자가 최근 3년 사이 약 1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에서 패키지 절도를 저지하려던 건물 관리인이 용의자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한인을 비롯한 시니어들을 타겟으로 한 사기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사기 예방법을 교육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존 리오 뉴욕주 상원의원 주최로 열린 시니어 사기 피해 예방 세미나에는 퀸즈 검찰청 한인 검사들과 백구경찰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시니어를 겨냥한 다양한 사기 유형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렸습니다. 13일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 플러싱 시니어센터에서 진행된 세미나에서 투자 사기, 로맨스 사기, 이민 변호사 사칭 사기,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는 사기 등을 주의하라고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존 리우 의원은 사기 수법들이 매우 교묘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cam artists who are taking advantage of technology and also using very compelling stories that convince victims into relinquishing their money. It's a big problem, and unfortunately it's an even bigger problem for senior citizens. So we just want to make sure people have the information to prevent this kind of fraud and prevent the victimization. 이날 퀸즈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한인 하나 김 검사는 최근 암호화폐 투자를 종용하는 사기가 늘고 있다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돈이나 투자를 요구받았을 때 보내지 말 것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I brought two ADAs, Assistant District Attorneys, to talk about senior fraud and how people might fall prey to those individuals whose only responsibility, only job is to separate you from your money. Don't fall for it. Don't answer them. You should always trust but verify all the time when you're giving someone your money. 백구경찰서 관계자는 아마존 소포처럼 발송된 가짜 소포 위에 QR코드가 붙어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는 순간 본인 정보가 모두 빠져나가는 사기 사례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사기범들이 발신자 번호 도용으로 많은 피해자들을 속이고 있다며 개인정보나 돈을 요구하는 전화는 일단 끊으라고 관계자들은 조언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보시고 나한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바보들이나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당장 내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교육에 참여하시고요. 시니어 센터에 나오셔서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서 외롭지 않은 건강한 노년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퀸즈 검찰은 사기나 스캠 피해를 당한 경우 사기조사국 전화로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백구경찰서도 사기 피해를 당했으면 경찰서에 리포트를 작성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코네디슨이 당초 11에서 13% 수준이었던 요금 인상안을 대폭 축소한 새로운 3년 계획을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코네디슨이 새롭게 제출한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고객들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전기요금은 매년 평균 2.8%, 가스요금은 2% 정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이번 인상폭 축소는 웨스트체스터 지역의 40개 지방정부가 연합한 웨스트체스터 지방정부 컨소시엄이 강하게 반발하며 협상에 나선 결과로 풀이됩니다. 코네디슨은 원래 전기 11.4%, 가스 13.3% 인상을 요구했으나 컨소시엄과의 합의 과정에서 인상률을 크게 낮추는 데 동의했습니다. 합의안에는 웨스트체스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코네디슨은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 사이의 전력망 구조 차이를 분석한 비용 비교 보고서를 제출하고 지역 내 투자 계획을 매년 지방정부에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뉴욕시 중심으로 집중됐다는 지적이 많았던 투자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뉴욕주 공공서비스위원회는 주민 의견을 오는 21일까지 접수한 뒤 수정된 인상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뉴욕시에서 권총 휴대 허가 신청자가 최근 3년 사이 약 10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기 폭력 전문 비영리 매체 더 트레이스는 2022년 6월 연방대법원이 뉴욕시의 공공장소 권총 휴대 제한법을 위헌으로 판단한 이후 규제가 완화되면서 지난 3년간 1만 7천 명 이상이 실제 권총 휴대 허가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도 8천 명가량의 심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전에는 월 평균 신청자가 100명에 미치지 못했지만 2023년 11월에는 1271명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특히 같은 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유대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달 사이 신청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뉴욕시는 권총 휴대를 희망하는 시민에게 16시간의 이론 교육과 필기시험, 그리고 실사격 평가를 포함한 안전교육 과정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시경에 따르면 실제 허가를 받기까지는 신청 후 1년 이상 걸리는 상황입니다. 또한 총기 교육기관 클리어뷰 콘실드 캐리의 제이 박회로 대표는 최근 권총 휴대 증가 추세에 여성 신청자의 급증이 뚜렷하게 반영됐다며 뉴욕시에서 여성들 사이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아파트에서 패키지 절도를 저지하려던 건물 관리인이 용의자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2일 오전 오션 애비뉴에 위치한 아파트 로비에서 41세의 건물 관리인 브림 하볼리가 패키지 도난을 막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이 건물에서는 배달 패키지가 여러 차례 도난당해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었으며 경찰은 피해자가 로비에서 도난을 시도한 남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용의자를 붙잡아두려 했고 이 과정에서 용의자가 휴대전화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30세 남성을 체포했으며 피해자는 이후 건물 안으로 이동하던 중 쓰러져 곧바로 킹스 카운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을 통해 확인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스쿠터를 증거물로 압수했고 최근 로비에서 패키지 절도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다른 남성 3명도 추적 중입니다. 용의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주민들에게는 주의 안내 전단이 배포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커피, 바나나, 코코아, 소고기 등 중남미에서 수입하는 농산물의 관세를 대거 철폐하거나 낮출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13일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와의 상호무역 협정 프레임워크 공동성명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홈페이지에 올린 공동성명에서 이들 국가의 기계류, 보건의료제품, 정보통신기술 제품, 화학물질, 자동차, 특정 농산물,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섬유 의류 등에 대한 관세를 낮추거나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으로 재배 채굴 생산할 수 없는 에콰도르산 특정 수출품과 특정 적격 수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것입니다. 과테말라의 경우 의약품, 의료기기 등 미국산 수출품에 대한 규제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미국 제품에 차별적인 디지털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비관세 장벽을 광범위하게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세부안을 확정한 뒤 서명과 국내 절차를 거쳐 발효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에 따른 미국 내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수주 동안 시카고에서 시작된 연방이민 당국의 대규모 급습 작전인 미드웨이 블리츠를 전개한 가운데 연방법원이 체포된 일부를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제프리 커밍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12일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시카고에서 진행한 작전 미드웨이 블리츠를 통해 구금한 300명 이상을 석방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부당한 수색과 압수 금지가 명시된 수정헌법 제4조를 보호한다는 것이 골자인 카스타뇽 나바하 합의를 연방이민 당국이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프리 커밍스 판사는 연방국토안보부에게 지난 6월부터 10월 초 사이 영장 없이 연방이민 당국이 체포한 615명의 현황과 도주 위험도를 제출하라고 제시했습니다. 또 오는 19일까지 연방국토안보부는 이민세관 단속국과 세관국 경보호국이 체포한 주민들의 신원과 구금 최신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1일까지는 카스타뇽 나바 합의 위반으로 체포됐고 정부가 도주 위험이 낮다고 판단한 313명을 국토안보부는 석방해야 합니다. 위험도가 낮다고 판정된 사람들은 $1,500 보석금 조건을 충족하면 석방되며 GPS 등 관리감독 조치를 받은 뒤 풀려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계속 구금됩니다. 다음 달 9일과 10일 양일간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결정회의를 앞두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해야 한다는 매파 성향 연준 위원들의 공개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13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대담에서 인플레이션을 목표 수준 2%로 되돌리기 위해 통화정책을 다소 긴축적인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통화정책의 긴축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 부근에서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알베르토 무살렘 총재도 이날 인디애나주에서 열린 공개 행사에서 우리는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왜냐하면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재정정책에 동조적이지 않으면서 추가 완화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살렘 총재는 12월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앞서 수존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도 전날 나의 기본 전망에 근거할 때 현재처럼 매우 불확실한 환경에서 인플레이션 및 고용 간 위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게 적절할 것 같다라며 추가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견해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금리 동결 확률은 30%에 불과했는데 연준 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동결 결정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백악관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한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된 팩트시트를 13일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큰 틀의 발표가 이뤄진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조선 분야에 $1,500억, 전략적 투자 $2,000억 하는 대가로 미국이 자동차와 차 부품, 목재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이 의약품에 부과하는 관세 역시 15%를 초과하지 않기로 했고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와 적어도 동등한 규모의 반도체 교역을 다루는 향후 협정에서 제공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한국이 어떠한 회계 연도에도 총 $200억 초과하는 금액을 조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에 합의했다면서 양측 양해각서 상해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화의 무질서한 변동과 같은 시장 불안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규모와 시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서 성실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관련해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한 한국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 총생산의 3.5%까지 가능한 빨리 늘리겠다고 밝혔고 주한미군에도 총 $330억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미국에 공유했습니다. 한국은 또 2030년까지 $250억어치 군사장비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지역적 위협에 대응해 미국의 재래식 억지 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백악관이 발표한 팩트시트를 보면 트럼프의 역사적인 2024년 재선, 한국 민주주의의 역량과 회복력을 보여준 이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선언했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 9월 조지아주에서 ICE 단속으로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들 가운데 일부가 최근 복원된 비자로 배터리 공사 현장에 다시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당시 단속으로 구금됐던 한국인 317명 중 약 180명의 단기 상영 비원 비자가 다시 효력을 인정받았고 이 가운데 약 30명이 최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지난 9월 말 비자가 취소된 한 근로자는 한 달 뒤인 10월 22일 다시 비자를 발급받았고 또 다른 근로자는 서울 주재 미국 대사관에 문의한 끝에 비자가 유효하다는 답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연방정부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직접 연락해 재발급 절차를 안내했으며 조지아 단속으로 불이익이 남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국무부 역시 한국 기업의 투자와 기술 인력의 단기 입국을 지원한다고 강조했지만 개별 사례에 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한국 근로자는 구금 경험으로 인한 트라우마로 여전히 현장 복귀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조지아 단속 당시 구금됐던 한 근로자는 비자 문제는 해결된 것 같지만 다시 구금될 수 있다는 생각에 미국에 돌아가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조지아 단속을 처음엔 본분을 다했을 뿐이라며 ICA를 옹호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입장을 바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거기엔 평생 배터리를 만들어 온 한국인 전문가들이 있었다며 그런 인재들을 쫓아내려 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생성한 노래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13일 AI로 생성된 가수인 브레이킹 러스트의 노래 워크 마이 워크가 빌보드 컨트리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빌보드는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노래를 순위에 올리는데 이날 기준 워크 마이 워크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에서 350만 회 이상 재생됐습니다. 이 가수가 생성한 다른 곡들도 각각 400만 회와 100만 회의 재생 횟수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AI가 생성한 가수가 빌보드 차트에 데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9월에는 AI R&B 가수인 자니아 모네가 생성한 렛고 렛고가 가스펠 차트 3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가 빌보드 차트 20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컨트리 음악 전문 매체 위스키 리프의 편집자 에런 라이언은 NPR과의 인터뷰에서 이 노래의 문제점은 누가 작곡했는지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작곡과 음악의 진정성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컨트리 음악계에서는 AI 생성 음악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브레이킹 러스트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엔 목소리가 너무 좋다, 작곡 실력이 대단하다, 더 많이 듣고 싶다는 등 브레이킹 러스트가 AI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듯한 댓글이 줄을 이뤘습니다. 심지어 가수의 서정적인 정취를 칭찬하고 가수에게 투어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프랑스 스트리밍 서비스 디저가 입소스와 8개국 9,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약 97%의 사람들이 블라인드 테스트에서 인간이 연주한 음악과 AI 생성 음악을 구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AI 가수가 인기를 끄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음악업계는 저작권 침해, 인간 창작자의 생계 위협 등의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하듯 저축 습관을 익힐 수 있는 뱅크 오브 호프 키즈 세이빙스. 저축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주세요. 뱅크 오브 호프 키즈 세이빙스.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약 6주 만에 종료된 가운데 케빈 헬식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셧다운이 주당 150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하고 국내 총생산의 1.5% 손실이 누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최초로 열리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모두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익명의 백악관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에 직접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미전역에서의 기업 파산 신청 건수는 655건으로 지난해 연간 합계인 687건 수준에 달했으며 금리 인상 여파의 인플레이션, 관세 부담이 겹치면서 파산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부동산중개인협회가 최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중간 연령이 지난해 38세에서 올해 40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USC가 2억 달러가 넘는 예산 적자로 인해 전체 인력의 약 4%를 감원하는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대학 행사 예산 축소 및 미사용 건물들을 매각하면서 긴축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항공사는 오는 17일부터 30일까지 블랙 프라이데이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구입한 티켓들은 2026년 9월 30일까지 연휴나 연말 성수기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에든버러대 오셔 연구소의 글로벌 건강센터 팀은 21개국에서 아동과 청소년 40만 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96개의 연구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19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의 고혈압 유병률이 2000년 약 3.2%에서 2020년 약 6.2%로 거의 2배 증가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인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2도, 최저 기온은 47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6시 43분, 해지는 시간은 4시 3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11월 14일 금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